네, 더 이슈 시간입니다. 일단 주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거래 일수가 짰습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은 3월 증시로 이동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들 체크 포인트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작년과 올해 좀 수익률을 보실까요? 작년에는 우리 증시가 중국 못지않게 많이 밀렸습니다. 대외 변수에 많이 노출이 됐었던 탓이고요. 1월부터 2월까지 장세를 보시면 조금 평이하게 다른 글로벌 증시와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평이하게 무난하게 반등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대외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어떻게 보면 족쇄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브렉시트 문제 그리고 중국의 A주 MSCI 지수 편입 확대권까지 많은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이거는 변수기 때문에 예측의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4분기에도 실적 많이 안 좋았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지 오늘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3월 증시 좀 밴드 범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실까요? 대신증권에서는 3월 증시 밴드로 2100에서 2360포인트를 지지드리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증시 상하단 예상 밴드 범위 어느 정도나 예측하고 계실까요? 예, 코스피 밴드는 2100에서 2360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흐름, 경로는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는 그동안 기대감이 많이 올랐는 데 따른 현실 결과를 좀 확인하는 이벤트들이 다수 예정돼 있다 보니까 기대와 현실 간의 좀 괴리를 확인하면서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 말에는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비중이 중국 편입 비중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아마 20%로 확대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최근 시장을 이끌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차익 실현 심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대감은 좀 약해지고 매물은 좀 커지는 구간이 3월 초, 3월 중순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아마도 펀더멘탈 동력들의 변화가 코스피를 다시 한번 2,300을 넘어서게 만드는 그런 분을 말씀드립니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좀 반등을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소강 국면에 진입이 되면서 2월장은 어떻게 보면은 준비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반영이 되는 게 3월 초순경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과 중국 정상의 또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정도 여러 가지 대외 이슈들을 체크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핵심적인 좀 변수로 보고 계신지요? 또 호황지를 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좀 연결 시도하는 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장도 내부적인 이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좀 대외 변수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까지 함께 예상해 볼 수 있는 3월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시 한번 연결 가겠습니다. 네, 팀장님 주요 변수와 호황제 부분도 어떤 거 점검하실까요? 네, 일단은 무역급상 이런 긍정적인 이벤트들은 기대감을 많이 선반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돼. 코스피가 2230, 2250을 넘어선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기대감들은 많이 반영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는 결과를 확인할 이벤트들이 다수 예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대감을 넘어서는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MSCI 신흥국 지수의 중국 편입 비중이 20%로 확대될 경우에는 아마도 단기적으로 매물 압력이 커질 수 있고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시점, 특히 6월 초반에는 대규모 매물 출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왔던 수급의 동력이 외국인에 있다 보니까 이런 벤치마크에서 한국 비중이 줄어든다는 이슈는 국내 수급 증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3월 중순부터 확인될 수 있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반등이라든지 중국의 실물 지표, 그러니까 유동성 지표라든지 인프라 투자,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개선세가 나타난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코스피의 레벨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코스피의 베어마켓 랠리 후반전은 2,300을 훌쩍 넘어서는 흐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과 수급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3월에 좀 험로가 나타나게 될지 예상보다는 좀 평이할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동안의 추이를 먼저 점검하고 저희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네, 지금 벌써 2월 말이네요. 네, 벌써 6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 시간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재료로는 이제 뭐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금리랑 통상 이슈가 진정이 되게 되면서 뭐 시황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슈로는 이제 신작 출시 모멘텀이 있었던 쪽 IT 그리고 미국 자동차도 뭐 팰리세이드라든지 이런 쪽들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미국 IT 업체들 사실 글로벌하게 지금 IT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다시피 한 미국의 IT 업체들의 클라우드 캐펙스 증분 이슈가 IT 반도체는 호재성으로 작동을 했던 1분기 장세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왔는데요. 코스피가 올해 9.3% 정도 올랐습니다. 재작년에 21% 오르고 작년에 17% 밀렸었다가 다시 올해 9% 오르고 있는 건데요.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가장 강합니다. 지금 보시면 전기전자는 2017년도에 45% 올랐었고요. 작년에 23% 하락, 그리고 올해는 이제 20%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014 의료정밀 업종이 있는데요. 이 업종은 사실 이제 덴티움이라는 종목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IT 장비군, 뭐 KC 텍 이런 쪽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IT고요. 의료정밀 쪽에 이제 덴티움 빼면 대체로 전기전자랑 묶어서 볼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IT가 제일 강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섬유복 쪽하고 종이목재, 제지주, 그 다음에 철강도 포스코도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올해. 그리고 시멘트, 비금속 광물, 경협 테마주 묶였던 쪽들도 또 증권주도 한 10% 올랐고요, 보시면. 그래서 대체로 시장 대비로 좀 좋았던 섹터는 IT랑 그다음에 경협 테마랑 섬유복, 종이목재처럼 실적이 좋았던 쪽이랑 그다음에 시황 타고 있는 증권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은 제가 업종을 다 뽑진 못했는데요. 사실 요것만 보고 있습니다. 다 관찰하고 있지는 않고. 보시면 코스닥은 2017년도에 26% 급등이 나왔었고요. 작년에 15.3% 밀렸는데 4분기 밀린 게 다였어요. 18% 작년에 급락이었으니까 상당히 4분기가 안 좋았었던 거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10.7% 정도 지수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섹터별로 보면 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는 2017년도에 20% 올랐었고 작년에 37% 밀렸고 올해 다시 22.7% 오르고 있습니다. 뭐 기계 장비나 이런 쪽도 다 반도체로 들어가니까요, 유사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연초만 해도 좀 안 좋았는데 뭐 마이너스권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흐름으로는 일단 6% 이상은 5% 6%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뭐 눈에 띄는 게 IT 반도체 위주로 해서의 맞습니다.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월장은 어떨까요? 3월장도 굉장히 바쁠 것 같더라고요. 주요 일정들 좀 점검 한번 해볼까요? 네. 예, 뭐 이 일정들만 잘 체크하셔도 3월에도 뭐 남부럽지 않은 초과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양회는 3일부터 17일까지인가 될 건데, 그중에 전인대는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립니다. 정부 공작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목표 설정할 거고요. 그리고 핵심 정책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한 축인 금융시장 개방, 자본시장 개혁들도 논의가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경기 부양, 지금 소규모의 경기 부양은 아마 4월 정도에 가전이랑 자동차 포함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3, 4월 정도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이야기. 근데 지금 디레버리징 구간이기 때문에 강하게는 못할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세제 감면 이슈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되겠. 세제 감면 이슈는 우리 국내 업체들한테는 소비재 쪽으로 연결될 것 같고요. 네. 3월 5일 날은 또 우리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 BM도 BM. 상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 연준 베이지북 발표 있고요. 그날 좀 생소하긴 한데요. 보안 엑스포가 열린다고 합니다. 보안 관련주들 네. 6일 날 좀 보시고, 그리고 3월 7일 날 유럽중앙은행 ECB 통화정책회의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월 8일 날 갤럭시 10주년 기념작 S10 출시가 됩니다. 실제로 3월 8일 날 나오는데요. 현재 연구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전 구매 동향들 봤을 때 배송 지연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초도 물량을 덜 만들어서 그런 건지 수요가 워낙에 안 좋을 걸로 봐서, 아니면 정말 반응이 뜨거운 건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연구원들은 약간 낙관적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네. 휴대폰 IT 부품주는 좀 현재 사전 구매 반응만 봐서는 3월 8일 전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3월 14일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 있습니다. 사실 미니 선물, 미니 옵션 뭐 들어오고 나서 8가지가 계속 거래되니까 예전처럼 동시만기로서의 의미는 좀 퇴색된 것 같아요. 매월이 다 동시만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3월 선물 옵션 만기 일단 있고요. 그리고 14일 날, 그리고 그날 이제 코스피 지수 정기 변경 나옵니다. 편출입 종목. 지금 W 게임즈 뭐 얘기되고 있는데요. 편입되는 걸로 예상이 나와 있는 좀 보시고요. 그리고 15일 날은 3월 15일 날은 FTSE 반기 리뷰 편입 기준일입니다. 오늘 뭐 안트로전도 움직이고요. 뭐 매지원도 움직이고 하는데 관련돼서 들어가는 종목군들 그날까지 계속 보시고, 그리고 북미 회담과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 결과물하고 한미 연합 훈련 독수리 훈련이 원래 3월 15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할지 안 할지, 아니면 강도를 수위 조절을 할지 보셔야 되겠고요. 3월 16일 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있습니다. 네.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매번 보면 절반, 그 위원회 한 40% 이상, 40에서 50%가 교체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절반 정도가 지금 뭐 물갈이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젊은 층으로 세대 교체가 나오는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나이를 생각하면 네, 이제 네. 30대로, 40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그럴 같고요. 수 있겠네요. 하여튼 뭐 많이 젊어질지를 보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네. 그러면 개방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겠죠. 물론 본인들 의지와 무관하게 뭐 현재는 동결 제재로 묶여 있습니다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월 19일 날 미국 FOMC 있습니다. 금리 관련해서 뭐 상황들, 기조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날 2월 한국 금통위 의사록도 같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은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상장 폐지권 이런 얘기도 또 한번 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S10 5G 모델이 한 보름 상간으로 해서 3월 20일 날 출시가 될 거고요.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좀 주목해 볼 이슈,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엔도 세계 내분비학회가 열립니다. 엔도 하면 항상 우리 제넥신 지속형 성장 호르몬 얘기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애플이 3월 25일 날 한 달에 $1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1,000원 내면 뉴스 구독 서비스를 이날 새롭게 런칭을 한답니다. 애플이 하드웨어 쪽 한계점 다다라서 지금 서비스 쪽으로 사업부를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애플의 이런 그 시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좀 먹히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월 26일부터 중국 하이난에서 보아오 포럼 열립니다. 이 보아오 포럼 관련해서 미중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들도 있어서요.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월 28일 날은 미국 IT, 우리랑 많이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공개가 될 거고요. 2월 달까지 장사한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암학회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미국 암학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암학회 2월 달인가 초순에 신라젠이 거기 표지 논문에 그 논문의 표지로서 신라젠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신라젠이 3월 말 암학회 글쎄 모멘텀 받을지 좀 보셔야 되겠고, 월간 행사로는 특정은 아닌데요. 미중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 말하라고 해서 내릴 수도 있고, 보아오에서 만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고재료가 있고 노가 있고, 그리고 통신사들 3사 모두 5G 상용화 이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은 이제 슈퍼 주총 데이라고 해서 주총 시즌에 항상 지주사들의 시세가 좋았었기 때문에요. 3월 말에 지주사 잘 보시면 좋겠고, NH에서 준비를 좀 해놨는데 종목 보시면 주주 행동주의 확대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서 한타, 뭐 이마트, GS건설, 대림산업, 대한항공,
신세계, 페노션, 뭐 현대 그린푸드, 현대백화점, 특히 현대백화점이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신세계 푸드 뭐 이런 종목군들도 예,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크게 일정도를 쭉 보니까 좀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하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너무 지겹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중국 A주 MSCI 편입 이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만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이슈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라서 거의 그림에도 보시면 뭐 20% 되면 9조 원 이탈, 그다음에 뭐 중형주 같은 경우도 중형주에서 1조 원 이탈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어쨌든 2025년까지는 한국에서 자금이 기계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 아주 중장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뭐 이슈도 편입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진전이 있겠는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별거 없으면 또 실망 매물 많이 나오겠죠. 특히 코스닥 쪽에서. 네. 그리고 미국 분기별 성장률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확 꺾여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는 왜 받쳐지냐에 대한 의문점들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좀 안 좋고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선행지수도 보시면 우리가 주가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많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YTD로 20% 이상 올랐거든요. 그 큰 종목들이 한두 달 만에 20% 넘게 올랐기 때문에 퍼밸류가 지금 선행지수 기준으로 평균치 10배를 뚫고 올라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네. 부담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 부담도 있는 구간이고 몇몇 종목들을 밴드 그렇게 넓게 보지는 않습니다. 구성 전략,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시간이 조금 모자라네요. 이제 빨리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IBK는 밴드는 2150, 2270입니다. 3월달 한 달만 놓고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개별 장세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수급적인 이슈들 아까 MSCI 그런 것도 약간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로는 철강, 기계, 화학, 소비재, 미디어, 엔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NH는 개와 주인의 비유, 코스톨라니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현재로서는 개가 주인보다 많이 앞서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주인한테 돌아올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는 없는데 NH는 약간 낙관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를 저점으로 경기 모멘텀이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예, 주인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포스코, 대한유화, 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 NH는 시각이 크게 안 바뀐 것 같아요. 산업재주 많이 보고 있고요. KCC, 제주항공, 다우기술, 유메이드, 한미약품, YG엔터 관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움증권 보시면 밸류에이션 정상화 모멘텀 이어질 것 같고요. 3월장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경기민감 가치주, 그다음에 범중국 관련 성장주, 키움증권은 3월에도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태도, 그다음에 기업 실적 반등 징후 이런 거 봐서 네. 강세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밴드는 2150, 2340 정도 봅니다. 가장 높게 보네요. 밴드 위드 상단은. 네네. 네. 뭐 컨센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좀 강하게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섹터별로는 이익 전망이 올라오고 있는 유틸리티랑 소비재 쪽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목으로만 보면 아주 위쪽으로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월 초에는 또 MSCI 이슈 나오면서 네. 탄력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키우면서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